우리나라 인구의 5명 중 1명을 차지하는 50대는 약 95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2차 베이비붐 세대로 산업화 시대의 주역이자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이끈 주역이다. 대학 시절 서태지와 아이들로 대표되는 신세대 문화를 경험하며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고, 그 시절의 오렌지족으로 불리며 새로운 소비 문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역사상 가장 힘겨운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부모 세대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라는 의미에 마처 세대라는 이름이 이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상 직장인 5명 중 1명은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는 이중부양 상황에 놓여 있다. 이들은 매월 평균 164만 원을 부모와 자녀 부양에 지출하고 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와 맞물려 결혼 비용, 취업 준비 지원, 대학 학비 등 큰 지출이 필요한 시기와 부모의 의료비 증가 시기가 겹치면서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마치 샌드위치처럼 윗세대와 아랫세대 사이에서 압박을 받는 모습과 닮아 있어 샌드위치 세대라고도 불린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이중부양의 부담이 자신들의 노후 준비를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50대의 주된 일자리 은퇴 연령은 평균 55세로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유럽의 경우 65세 이상이 정년이며 미국과 영국은 정년 제도가 없다. 일본도 실질적으로 70세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것과 달리 한국의 5060세대는 55세를 전후로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 이는 곧 소득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며 이 시기에 자녀의 교육비와 부모의 의료비가 정점을 찍는다는 점에서 이중고를 겪게 된다.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최소 생활비는 월 124만 원, 적정 생활비는 177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65만 원에 불과하며 연금 수령자의 60%는 5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으로는 노후 생활비의 50%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서구 선진국들이 공적연금으로 노후 소득의 70에서 80%를 보장하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 결국 이러한 현실은 노인 빈곤율 40%라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불명예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노후 보장 체계는 5060 세대를 다시 한번 일터로 내모는 원인이 되고 있다. 60대 초반의 고용률이 64%에 달하는 것은 이들의 절박한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그러나 이는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생계를 위한 강요된 노동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재취업 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이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전문성과 경력에도 불구하고 나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 좌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한 예로 30년 동안 IT 업계에서 경력을 쌓은 베테랑 엔지니어가 경비직이나 단순 노무직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들은 한 달에 수십 번씩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지만 대부분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는 현실에 직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5060 세대가 자영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도전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경기 침체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란 더욱 어려워졌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5060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술학원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 도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공부하는 직업훈련원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낯선 광경이 아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줄을 이루는데 이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열심히 실력을 연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한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실제 일자리로 연결되는 비율은 높지 않다. 또한 육체 노동이 필요한 직종의 경우 나이로 인한 체력적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더불어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새로운 기술 습득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편 이들 세대의 노후 준비 상태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를 대비한 저축이나 투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맞이하는 퇴직은 경제적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자녀 교육비와 부모 부양으로 인해 노후 준비를 미뤄온 경우가 많아 노년기 빈곤 위험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더구나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한 노후 기간 연장은 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5060 세대의 생존 전략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재취업이나 자영업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복합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컨설턴트, 시니어 강사 등 다양한 형태의 직업군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멘토링이나 컨설팅 분야다. 수십 년간 쌓아온 업무 경험과 노하우는 젊은 세대에게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를 활용해 창업 멘토링, 직무 교육, 경영 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 시장의 확대로 인해 시니어 강사로서의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공유경제 플랫폼의 발달은 5060 세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차량 공유, 숙박 공유, 재능 공유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부수입을 창출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전일제 근무가 아닌 유연한 근무 형태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시간과 노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은퇴 후 여유 시간을 활용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형태의 창업도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같은 처지의 동년배들과 함께 협력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고 서로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수익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델은 의미 있는 노후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노력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활용 교육, SNS 마케팅 강좌, 온라인 쇼핑몰 운영 교육 등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5060 세대가 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 습득을 넘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도 다각화되고 있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중장년 재취업 장려금 제도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5060 세대의 노후 준비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건강관리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크게 늘어났지만 건강 수명과 실제 수명의 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건강하지 못한 노년기는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곧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건강관리는 단순한 신체적 건강 유지를 넘어 경제적 안정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다. 갑작스러운 은퇴와 사회적 역할 상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노인 자살률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안타까운 지표다. 이에 따라 은퇴 준비 과정에서 심리적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주거 문제 역시 5060세대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다. 자녀의 독립과 함께 찾아오는 빈둥지 증후군, 넓은 주택의 유지관리 부담, 은퇴 후 달라지는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할 때 주거 환경의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운사이징이나 지역 이동을 고려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시니어 타운이나 커뮤니티, 하우징 등 새로운 형태의 주거 모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관계망 구축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직장 생활을 통해 형성된 인간관계가 은퇴와 함께 단절되면서 겪게 되는 사회적 고립감은 심각한 문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평생교육 참여 등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같은 처지의 동년배들과의 교류는 정서적 지지와 정보 공유의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여가 활동과 자기개발 역시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자아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다. 문화예술 활동, 취미생활, 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경제적 가치 창출을 넘어 삶의 보람과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5060세대의 노후 준비는 경제적 측면을 넘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들 세대가 겪는 어려움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5060세대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정년 연장이나 점진적 퇴직 제도의 도입을 통해 급격한 소득 단절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65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등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연금 제도의 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이마저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높아지는 반면 실질 은퇴 연령은 이보다 훨씬 낮아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활성화를 통해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 센터나 재취업, 장려금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전직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이 중요하다. 평생교육 시스템의 강화도 중요한 과제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직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기술, 교육과 함께 창업이나 자영업 운영에 필요한 실무 교육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건강관리 지원, 체계 구축도 시급하다.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 검진 지원,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확대,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제공 등 종합적인 건강관리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은퇴 전후 심리적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과 함께 활동적인 노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도 중요하다.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고 중장년층의 경험과 전문성이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통합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5060 세대가 겪는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5060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며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업 문화의 변화도 필요하다. 연공 서열 중심의 인사 체계에서 벗어나 능력과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로 전환하되 중장년층의 경험과 전문성이 적절히 평가받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유연근무제, 점진적 퇴직제도, 임금 피크제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통해 중장년층의 고용 유지를 지원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역 기반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커뮤니티 케어 등을 통해 5060 세대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귀농귀촌을 통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5060 세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금융교육과 재무설계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많은 5060 세대가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를 가지고 있어 유동성 확보와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세대 간 상생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청년 실업과 중장년층 재취업 문제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세대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멘토링 프로그램, 세대 통합형 일자리, 세대 공감 프로젝트 등을 통해 세대 간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문화와 여가 활동 지원도 중요하다. 은퇴 후의 삶이 단순한 휴식이 아닌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닌 삶의 질 향상과 자아 실현을 위한 중요한 투자가 될 것이다. 특히 독특한 점은 5060 세대가 디지털 전환 시대의 변곡점에 서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직접 경험한 세대로 양쪽의 특성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특성은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아날로그적 가치를 접목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일괄적인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의 경력과 전문성, 희망, 진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생애주기별 경력관리 지원과 함께 은퇴 준비에서부터 은퇴 후 적응까지 연속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거 정책의 혁신도 필요하다. 현재 많은 5060 세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한 주거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세대 통합형 주거단지, 커뮤니티 중심의 시니어 타운, 도시명 은퇴자 주거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의료와 돌봄 서비스의 혁신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의 치료 중심 의료 체계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의료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며 ICT 기술을 활용한 원격 의료, 스마트 헬스케어 등 새로운 형태의 의료 서비스 도입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와 복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취미와 여가 활동의 산업화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5060 세대의 문화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를 새로운 산업 기회로 발전시킬 수 있다. 시니어 맞춤형 여행 상품,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건강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수 있다. 봉사와 사회공헌 활동도 중요한 영역이다.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프로보노 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다음 세대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자아실현과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5060 세대의 노후 문제는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현재 노인 세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세대 간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합의와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 통합과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따라서 노후소득 보장 체계의 강화, 일자리 창출, 의료복지 서비스 확충 등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의 정책도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사후 대응적 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영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단순히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을 넘어 중장년층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세대 간 지식과 경험의 전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개인 차원에서도 노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은퇴를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재무적 준비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인간관계, 여가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처럼 5060 세대의 노후 문제는 개인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들이 활기차고 의미 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가 될 것이다. 더불어 이들 세대의 경험과 지혜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인정받고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5060 세대는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세대이자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한 세대다. 이들은 부모 부양과 자녀 교육이라는 이중 부담을 지면서도 자신들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하고 있다. 더욱이 빠른 정년 퇴직 연령과 불충분한 연금 제도로 인해 노후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5060 세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 정책과 함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다층적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기업은 중장년층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 모델을 개발하고 점진적 퇴직제도 등 유연한 고용 형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5060 세대 스스로도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 습득, 경력 전환, 창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하며 건강관리와 사회적 관계망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5060 세대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들 세대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대 간 통합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5060 세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들이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활기차고 의미 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 시스템 구축의 시작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5060 세대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를 위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